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을 장마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300mm, 남해안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 산업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희소금속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이를 돕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벽까지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또 비선형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혈관 외벽의 3차원 이미지가 영상을 분석하는 원천 기술도 개발했는데 혈관 치료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 영향으로 오늘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렸지만 낮 동안은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충남 서부 지역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금강물 공급과 물 절약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끌어온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은 실개천을 따라 흘러갑니다. 충남 보령댐에 금강물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보령댐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보령댐 상류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와 땅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령댐에 금강물이 다시 공급된 건 지난해 4월 댐 수위가 정상을 되찾은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급받는 금강물은 하루 최대 11만 5천 톤. 댐이 보내주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저수율이 낮아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단계로 진입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담댐이라든지 대청댐에서 수계전을 통해서 물을 공급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비상급 수용소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물절약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1030세대에 대해서 물절약 절수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보령 시민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물 공급이 끊기진 않았어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계속 가물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하수라 식수 문제도 그렇고 빨래 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물이 예전 같지 않아 잘 나오질 않아요. 금강물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언제 가뭄이 해소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소재 부품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했는데요. 또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생애 처음으로 펀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의 상품 설명을 상세히 듣고 가입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식도. 문 대통령이 가입한 주식형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언급하고 소재나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제2, 제3의 펀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얻어지는 운용 보수의 또 절반은 또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 등에 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착한 펀드. 대통령과 은행 직원들의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랑 윤봉길 의사님하고 무슨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당초 계획 1조 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확장적인 기조를 담아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업의 소재 산업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희소금속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이를 돕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8개 원소인 베릴륨과 니오뷴, 몰리브덴 등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소재 국산화를 돕고 있습니다. 80여 가지 시험 장비를 통해 희소금속의 부품 소재화를 연구하고 있고 매년 6천여 건의 장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영향 아래 놓이게 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0여 개 업체, 품목으로는 9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장을 방문해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핵심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함께 우리 인천 기업들의 그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금속인 몰리브덴의 수입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일찌감치 전환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휴대폰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을 인도와 중국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수출 규제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재 산업의 파이를 키워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준 소재산업실장은 무역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일반 기계, 2차 전지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 위험 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품목의 지난해 일본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일본 총 수입액의 8%를 차지하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IT 부품과 공작기계, 로봇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주요 첨단 제품과 소재 부품 1,200개 가운데 일본이 공급하는 품목 수는 890여 개로 3분의 1가량이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글로벌 가치 사슬로 연계된 모든 산업은 한쪽이 공급을 단절하면 수요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계 전체의 가치 사슬을 위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고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며 기술만이 살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치하고 대전 본원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은 글로벌 리더급 인공지능 핵심 인재와 5개 중점 연구 분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2가지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대학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예산 90억 원과 학교 예산 42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매년 최소 석사 40명과 박사 20명 등 6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표적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는 흔히 혈관 내부가 막히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혈관 안쪽은 물론 혈관 외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야 인지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혈관 외벽까지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 외벽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쥐방의 규칙적인 배열이 깨진 것을 밝힌 결과입니다. 동맥경화 진행에 따라 혈관 주변 지방 조직이 갈색으로 변하고 비규칙적인 응집과 섬유화하는 과정이 확인된 겁니다. 연구진은 비선형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혈관 외벽의 3차원 이미지 영상을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을 구성하는 지방, 콜라겐 등을 화학적 처리 없이 많은 정보가 유지된 상태로 정밀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혈관 내벽의 변화를 통해 혈관 내벽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진단 기술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염색 없이 있는 그대로 측정함으로써 신약 개발, 질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의료 플랫폼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치료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PNAS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의과대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07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성인 165만 명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10년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보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경우 상위 20%인 환자보다 사망률이 1.5배 높았습니다. 또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 순응도를 고려하면 소득이 낮고 치료를 잘 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이 높고 치료도 열심히 하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2.46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혈압 위험 요인으로 가족력과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식습관 등을 꼽는다며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대상을 선별하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아도 공복 혈당이 높으면 췌장암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3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28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공복 혈당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췌장암 누적 발병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6개 그룹 가운데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서 공복 혈당이 가장 낮은 그룹은 발병률이 10만 명당 32명이었습니다. 이어 다음으로 공복 혈당이 높은 그룹은 41명, 당뇨병 전 단계 50명, 전 당뇨병 수준 64명이었고 당뇨병 그룹은 75명,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그룹은 121명 등으로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혈당 조절이 췌장암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3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숨질 위험이 8.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금지 교수는 일반인 27만여 명의 흡연 이력과 통계청의 사망 원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자의 사망 위험을 암 종류별로 보면 인후두암이 5.2배로 가장 높았고 폐암 5.1배, 방광암 3.2배, 식도암 3.1배, 위암, 간암 2배 순이었습니다. 특히 비흡연자에 비해 하루 30개비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섭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9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2013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7.6점보다 1점이나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낮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빈곤 가정 아동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4.78점에 불과해 비빈곤 가정 아동 6.58점보다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고 미래 안전성 만족도 점수도 5점대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27명이 숨져 추석 벌초와 성묘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전국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지난 17일 기준 115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4%인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으나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2명 늘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6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때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도록 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한 가수가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을 해서 크론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요즘 10대에서 20대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걸리면 중장년층보다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크론병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강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